종로서적에 다녔던 독자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관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전시 공간에 들러서 전시되고 있는 내용을 보셨습니까? 네,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종로서적 자체가 어떤 서점이었는지 또 어떤 기능을 했는지를 너무 잘 아시거나 종로서적에서 일하셨던 여기 선생님들께서 청중으로 계시기도 하고 종로서적이 망했을 때쯤 태어난 그런 분들도 여기 청중으로 계셔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이런 정도로 내용을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책을 쓰고 만들고 유통하고 보관한다는 것이 이제 문화의 총체적 역량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일입니다. 특히 저희 독서 출판 문화사 연구팀은 이 전체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종로서적에 관한 연구와 전시를 계기로 특히 노란색 칠해놓은 독자, 책 그리고 서점 유통에 관한 공부를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뜻깊었다는 말씀이고 그 서점사에 대해서 사실 종로서적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종로의 서점 거리라든지 또 종로서적과 공존을 했던 다른 서점에 대한 공부도 조금 할 수밖에 없었는데 서점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관점을 잠깐 보면요. 서점은 어디까지나 도시 거리에 있는 것이고 도시인의 일상 문화와 결부된 것이고 또 출판 산업과 출판 문화 그리고 출판 서점계의 네트워크와 관계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독서라는 행위는 지성사나 문학사, 문화사와 관계가 되는 것이겠죠. 종로서적은 종로서적이 시작된 시점에 대한 논란이나 토의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번에 종로서관이 시작된 1948년부터 기점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장문석 선생님 발표에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정하구 장하린이라는 두 분이 설립을 하신 그런 서점이고 그 계기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종로서적의 창립자인 장하구 선생은 한국 기독교계 네트워크의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 손자는 장기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가수라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박완서 선생이 남긴 그래서 종로서적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부분을 가져온 겁니다. 1931년생이신데요. 꿈의 궁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종로서관이라는 큰 서점이 만들어질 때 얼마나 크고 또 잘 꾸며져 있었는가를 말씀하신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소설가 김현수 씨가 쓴 자전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작품에서 종로서적에 대한 기억이 담겨있는 부분을 가져온 건데요. 사실 지금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기록이 종로서적을 기억하는 저희 세대 또는 저희보다 좀 더 앞의 세대가 전형적인 기억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 종로서적 매장 안내가 나와 있는데 이 매장들에 각각 종로서적에서 전시하고 판매하던 서적들이 분류되어 있고 이 김현수는 친구를 만나고 또 애인을 만나면서 이 종로서적의 여러 층을 오가면서 마음이 설렜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독서 인구로 성장한 소위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공통의 문화적 경험 공간이라는 것. 90년대까지 서울 시민들은 물론 지방에서 서울로 온 학생, 청년 시민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문화적 경험을 제공한 공간이고 종로서적에 대한 다양한 집합 기억이 서울의 시민 문화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종로서적은 현재적 대형 서점으로서 출판인, 서점인들에게 중요한 영업의 장이자 벤치마킹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부산에 있는 대표적인 서점의 설립자를 만나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젊은 시절에 종로서적에 와서 책을 직접 떼가고 또 종로서적의 영업 방식을 배웠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예, 서점은 장소성을 갖는데 이 세 가지 요소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서점이 위치한 공간,
종로서적은 종로 한가운데 있었다는 그런 위치가 있었죠. 그리고 서점 내부의 공간, 그러니까 서점이 어떻게 책을 배열하고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점에 오는 사람들이 서점 주인이나 서점에서 책을 파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하는 것이 서점의 장소성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장소성이 기입되는 공간인데 서점은 개방된 책의 전시 공간이면서 책의 유통과 책 읽기가 행해진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서점의 문화사는 곧 도시의 문화사이고 또 이웃의 문화사인 거죠. 그 주요 도시 서점 거리의 문화사는 곧 그 도시의 문화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금방 제가 말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봤는데 사실 이제 오른쪽 그림은 교보문고의 공간, 최근의 공간이고요. 왼쪽은 종로서적이 위치했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의 자리를 표시해 본 겁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서점의 공간성 그리고 장소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주제는 독서 문화의 문화정치 경제학적 상황인데 독자들이 어떻게 책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가. 이는 도서관과 학교 등의 기관에서의 공공적인 책의 보급 또는 독자들의 구매력, 출판 자본의 상황 등의 요소로 결정됩니다. 책을 사고 파는 개인은 출판 자본이 한 주체로 수행합니다. 책을 산다는 것은 책을 소유하고 사유하는 것과 동시에 잠재적으로 적극적인 독자가 되는 행위인데, 그런데 이런 독자가 되는 일이 이번에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보니까 당연한 것도 쉬운 일도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종로서적은 새로운 서점이었고 독자 문화를 새롭게 형성하는 기능을 했고 책에 대한 소유자 의식의 변화와 출판 자본주의 발전 과정이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종로서적에 출입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해 봤는데 첫 번째는 책을 사 읽는 소비자로서의 독자, 내돈 내산 같은 소비자 의식을 가진 독자들, 그리고 책 사랑, 독서열을 가진, 그리고 또 책을 구경하는 사람, 그리고 책을 훔치는 책도둑들이 70년대, 80년대 기록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겠는데요. 발전하는 출판 자본주의 하에서 독서를 한다는 것, 또 독자가 된다는 것이 제 주제이고요. 독자라서 서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종로서점과 같은 서점이 있기 때문에 독자가 되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예, 저희 팀이 같이 본 주요 자료들인데요. 종로서적에서 발간했던, 개간으로 주로 나왔던 무가지이면서 동시에 서평지, 나중에 이제 전종현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이 잡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런 자료와 기타 많은 자료들을 봤는데, 종로서적 노동조합에서 보면 소리트 같은 자료도 있었습니다. 네, 그 예시를 했고요. 네, 첫 번째 부분인데요. 소비자와 독자 사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책을 읽는다는 것은 산다는 것과는 다르고 서점을 방문하여 책을 뒤적이거나 보는 사람이고 책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책은 도서관에 있는 것을 읽을 수도 있고 번책방에 책을 사 읽을 수도 있는데 공공도서관의 책은 공유되고 책은 일종의 커먼즈가 됩니다. 책이 귀하던 전통시대나 지금이나 언제나 돌려 읽히고 재유통되는 상품인데 이런 책이라는 하드웨어의 속성, 돌려 읽고 되팔아도 내구성이 어느 정도까지 보존되는 데 의해서 만들어지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헌책 시장은 독자 개인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실물 경제의 장이자 틈새 시장인데 헌책방 문화라는 것이 존재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거는 포틀랜드에 있는 파월북스라는 데 제가 2년 전에 직접 가봤는데 좀 특이했던 것이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유즈된 뉴북스 이렇게 헌책도 팔고 새 책도 판다는 걸 내세워 있어서 약간 저로서는 약간 의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의 헌책방 문화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하는 거를 몇몇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45년 이후부터 60년대, 70년대까지 헌책방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여기 제가 이제 오른쪽 하단에 쓰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헌책들이 유통되고 있었고 또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주로 이제 한국이 가난하고 또 지식 문화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고 고급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970년대, 70년대에도 작년에 특히 이제 이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 전시도 했었는데 청계천의 또 대학천의 헌책방 거리가 70년대에 또 화랑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헌책방들이 맡고 있었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랬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 광고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오른쪽 왼쪽 왼쪽은 종로서관이 처음 출발할 무렵의 광고입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은 종로서적센터가 만들어질 때의 광고인데 여기 이제 한자로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강조되어 있는 것이 신간서점이라는 것, 신간 완비주의의 점포라는 구절이 종로서적센터에 있는데 그러니까 신간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본 자료와 비교해 생각하면 그 신간과 헌책을 동시에 팔거나 헌책 위주로 파는 서점들이 많은데 비해서 종로서적이 이런 점을 내세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걸 되새기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종로서적 그 개간지에는 손님들이 쓴 종로서적에 대한 좋은 점, 아쉬운 점에 관한 고객들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장모라는 분과 연세대 어떤 분이 쓴 종로서적에 보낸 이 고객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글은 보면 종로서적에 왔는데 오랜만에 근데 늘 그곳에 있는 책이 보이지 않았다. 책 배치를 바꾼 거죠. 그리고 어떤 여직원한테 찾아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쭈삣쭈삣 잘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기분이 확 잡쳤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강하게 하면서 그 직원의 담당 부서도 명찰에 써놓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또 한쪽 밑에는 종로서적에서 어떤 걸 느끼고 어떤 점이 좋다는 걸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란에 등장하는 종로서적의 고객들은 한편으로는 당연히 독자이면서 동시에 이제 소비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거죠. 이 소비자로서의 의식은 내 돈으로 뭔가 내가 물건을 구입하니까 어떤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자료는 종로서적이 90년대에 발간한 그 고객 응대 방침에 대한 종로서적 직원들에 대한 교육 자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직원들과 잘 소통하고 또 직원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가, 고객 만족 10대 용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명량, 에티켓, 친절, 그리고 책에 대한 풍부한 지식, 또 책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 오른쪽은 종로 서적센터가 만들어진 초창기의 사진인데 이 종로서적의 경영주들은 주요하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손님들을 맞을 수 있는 젊은 여직원들을 붙고 그들에게 유니폼을 입혀서 만족스러운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영업의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이제 종로서적에 관한 독자들의 반응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약간 다른 측면에서 특히 이제 종로서적에 투고한 자기의 의견을 쓴 사람들은 종로서적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서 어떤 책을 많이 구경했는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정원숙이라는 분은 여기 보면 이제 심심하면 자기는 이제 종로서적에 온다고 말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 깨끗한 환경, 넓은 공간, 산뜻한 차림, 여직원들의 친절함 뭐 이런 건데 책 구경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일이 없어도 거기 와서 책을 보고 또 공간 자체를 즐기는 독자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여기 계시는 사실은 이두영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 연구를 보면서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러니까 전직과 책이라는 것이 교양주의의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서점에서 책을 사서 자기의 소유로 하는 한 권 한 권 책을 사는 그런 기쁨과 그런 문화를 언제 사람들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누리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과거부터 한국의 근대 서점이 존재할 때부터 계속 존재했지만, 근데 그런 문화가 뭐 해방기 또 전쟁기의 상황을 맞고 1960년대, 70년대 다시 재구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말을 해놓았습니다. 여기 잠깐 동영상 자료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면 실제 80년대 초 정도의 동영상 자료인데, 여기 이제 실제로 종로서적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방식으로 책을 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니다. 네, 여기 이제 실제 전시 진열대에서 책을 고르거나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빽빽하게 책이 있고, 이게 진지하게 이제 이렇게 막 서서 책을 보는데, 이제 책을 하루 종일 서서 읽고 가는 손님들이 많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의 독서를 일본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입독이란 말이, 다치요미란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입독이란 말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꽤 사용되었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제 다들 서서 뭔가 이렇게 한두 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보고 가는 분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종로서적에서 책을 사는 사람, 또 책을 보는 사람들, 특히 이제 청년인 학생들이 이 시대의 독자로서 형성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때, 그래서 가난한 청년 학생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책을 보거나 읽었는가 이야기를 써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머니 사정이 얇은데 종로서적에 가서 좋은 책들 봤다. 없는 돈을 모아서 어쩌다 한 번씩 가서 책을 산다. 이런 이야기들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종로서적 자료를 보면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이용배라는 경기도 고양군 신도 지금 서울 은평구에 해당하는 데에 살던 어떤 노동자가 쓴 글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더러워진 몸으로 그냥 잠들었는데, 그 다음날 휴일날 종로서적에 마음이 들떠서 갔다. 그래서 자기의 초라한 행색 때문에 쭈삣쭈삣했는데 밝게 맞아주는 직원들 때문에 반가웠고 마음이 밝아졌다. 이렇게 잘 표현해 두었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가난한 청년들은 어떻게 책을 읽었고 어떻게 책을 샀는가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문학 연구자들 가운데에서 이런 연구를 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 새삼 자료를 찾아보니까 백무산 장남수처럼 노동자 출신으로서 문학인이 된 사람들을 그려보니까 사서 읽었다는 기록들보다는 노조 사무실이라든지 공유되는 공간에서 봤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당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중반까지 가장 큰 노동자문학회였던 노동자문학회의 사진자료를 봤는데 이 사진자료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특히 위에 보니까 93년도의 사진인데 너무 책이 많아가지고 과연 이 책들을 누가 언제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네 책 내 책 구별하면서 봤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 도둑인데요. 이 70년대,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이 자료들을 보니까 하도 책 도둑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이 매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이다. 기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로서적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설사 책 도둑을 붙잡는다 해도 성경책을 주어서 되돌려 보내거나 그냥 잘 타일려서 보내는 수준이었는데 근래에는 부쩍 늘어난 책 도둑 때문에 감시원들까지 배치하고 있다. 나오고 이 감시원들의 태도 때문에 뭔가 불편하다. 이런 식의 기록도 독자들에 의해서 촉구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어떤 페이스북에서 본 80년대 초학번 정도 되는 분이 쓴 글인데 자기가 책도둑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서슴지 않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약간 이야기한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위의 자료는 제가 이제 이분의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서 이제 누가 쓴 거라고 밝히지 않고 다른 것이 아닌 책을 훔침으로써 문명과 역사에 대한 안목을 넓히며 지식과 감성의 이종궤로 유전자를 개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산된 보물을 다시 훔침으로써 우리 책도둑들은 시대 정신을 공유했다. 이렇게 말씀해 놓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역시 이제 유명한 분입니다. 들으면 누군지 다 아시는 그런 한국의 작가인데 80년대 초에 대한 기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로서뿐만 아니고 이제 이 교보문고 같은 데서도 뭐 책을 훔쳐가더라도 더욱 취급하지 말고 쓸 때 망신치지 말고 조용한 말로 타일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식의 이게 이제 동아시아적인 인식인지 아니면 한국적인 인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인식이 이제 강하게 뭔가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학생들은 가난하다. 책 살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인식 같은 것도 이 시대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네, 이제 실제로 이제 1983년도 종로서적이 집계한 베스트셀러 자료를 보니까 책 한 권이 저기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인간시장 고래사냥 칼 같은 작품들이 다 3,000원 정도의 가격을 하는데 이 가격들이 당시 생필품 가격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비싸더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나왔던 같은 자료인데 종로서적 지원 교육 자료에 나오는 도범 적발시의 여러 주의사항 그리고 오른쪽은 가나다라 마바카 이렇게 쭉 나오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책도둑들이 책을 훔쳐가는가 하는 것을 나열해 놓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이 현상을 단순히 이제 책을 훔쳐서 푼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 남아있는 한 기억을 소개해 드리자면 어떤 제 대학 선배가 있었는데 무슨 과라고 말했으면 못 드리겠고 어느 날 이제 보스턴 백에다가 책을 가득 담아와가지고 그 서울 관악구에 있던 어떤 서점 그 유명한 국회의원이 개점했던 그 서점에서 책을 훔쳐와가지고는 후배들한테 나눠주면서 그 집은 다른 인문사회과학 서점처럼 달라서 책을 좀 훔쳐도 돼 이러면서 이 책을 이렇게 나눠주는 아무런 가책의식 없이 나눠주는 그런 광경이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그 책을 읽어야 된다는 당위에 대한 삐딱한 반응, 또 뭔가 숭고하고 고상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무엇에 대한 반항심 이런 것들이 당시에 청소년이나 대학생들한테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아까 나왔던 것처럼 신간서점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종로서적은 그러니까 신간서점을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신간 완비주의 서점이기 위해서 가져야 될 문화적 역량이나 위치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고 또 상당히 큰 것이라고 보입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해방 이후에 많은 새로운 지식이 필요했는데 현대의 지식은 세금 컴플렉스와 자본주의에 감염이 되어 있는 거죠. 언제나 이제 새로 생성하고 발전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서점은 독자를 형성하는 기능을 했고 서점은 도시 중심가에서 물질적이고 상징적인 문화적인 공간이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건조 환경, 서점이 처한 장소, 또 진열된 책이라는 이 컨텐츠들이 어울려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에 가장 잘 어울리는 개발연대의 서점이 종로서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때의 독자들이라는 것은 신간을 구입해서 좋은 새로운 지식을 얻는 독자들, 엘리트층뿐만 아니고 서점에 가는 것 자체를 자랑스러워하거나 또는 부담스럽거나 좋은 일로 생각하거나 또는 구경만 하거나 하는 독자들까지 다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